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2회차 풀벳 그리고 독식픽 간단하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좌측이 풀벳이고요. 그리고 우측이 독식픽입니다. 좌측 풀벳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올렸던 최종픽과 그리고 국내 배당 그리고 독식픽 이렇게 종합을 한 픽이고요. 우측에 있는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변 위주로 좀 다가가서 독식을 하기 위해서 좀 이변 위주로 픽한 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백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한 8개에서 10개 정도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셔서 이대로 따라오시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제 조금은 변동을 하시고 좋아 보이는 것들만 골라 가셔서 본인만의 픽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풀백과 독식픽에서는 경기력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자세한 경기력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최종 픽이나 초안픽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장에 적혀져 있는 것은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비야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고요. 상대 전적 3승 2무로 세비야가 좀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세비야는 연승이 끊겼고 5경기째 패배가 없고요. 홈에서는 4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5승 2무 2패로 원정에서의 전적이 더 좋은 모습을 일단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5경기에서는 1승 1무 3패로 죄송합니다. 최근의 흐름 자체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소시에다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패 쪽, 해외 배당에선 승무 쪽인데, 최종 픽에서는 제가 이 경기를 좀 지웠었는데, 풀벳에서는 이 경기를 좀 지우지 않고, 좀 투픽보다는 단통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최근에 흐름 자체는 세비야가 더 좋지만 제가 생각하는 경기력에서는 그러니까 세비야가 강팀 상대로는 좀 약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소시에다드가 조금 더 우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소시에다드 사이드 쪽으로 원정팀 사이드 쪽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상대 전적에서 세비야가 좀 우세한 모습들과 최근에 흐름 자체는 소시에다드와 비교했을 때 세비야가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단통으로 가자면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세비야의 단통 무승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프라이부르크 대 켈른의 경기.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패 쪽, 해외 배당에서는 승 쪽이지만 무승부와 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네,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고 6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는 지금 3승 2패고요. 최근 10경기를 봤었을 때도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무승부가 없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켈르는 2승 3무 1패로 원정에서 더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프라이부르크는 홈에서 2승 3무 2패로 홈에서는 원정보다는 조금 더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곤 있습니다. 이 경기도 제가 최종픽에서 지웠었는데 이 경기 좀 단통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배당 쪽으로도 일단 승패 쪽이 조금 더 가까워 보이고 그리고 맞대결 전적에서 무승부가 없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봤을 때는 약간 이 경기는 좀 승패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력만 대입을 했을 때는 프라이부르크의 승무 쪽이 조금 더 안전해 보이지만 이런 배당적인 부분과 그리고 지금 맞대결 전적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봤을 때는 이 경기는 승과 패로 좀 나눠진다면 그냥 이건 단통으로 프라이부르크의 승을 가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프라이부르크가 연승이 좀 길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단통으로 가자면 프라이부르크의 승이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 경기 투픽으로 가신다면 맞대결 전적에서 무승부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무승부가 이 경기력만 봤을 때는 승무 쪽이 조금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우니온 베를린 대 볼프스부르크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패 쪽, 해외 배당에선 무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니온은 일단은 뭐 부상자 중에서는 가장 타격이 큰 게 크루제 선수겠죠. 일단 2연승을 하고 있고요. 홈에서는 3승 3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볼프스부르크는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 1승 4무 2패로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최종픽에서는 단통패만 갔었는데 아무래도 폴더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풀배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바친다면 무승부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뭐 우니온 베를린의 최근 흐름 자체가 좋고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봤을 때는 볼프스부르크가 이렇게 낮은 정배를 받는 게 맞나 싶은 그런 경기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런 배당적인 부분 봤을 때는 볼프스부르크의 사이드의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하지만 이 경기를 우니온 베를린의 단통 패만 가져가기에는 제 시선이 좀 틀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무승부까지 받쳐서 가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우니온 베를린의 무패 투픽으로 안전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에서는 이 경기를 좀 단통 패로만 가고 싶긴 한데 일단 무승부를 조금은 배제할 수는 없는 경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볼프스부르크가 지난 경기 도르트문트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그 원정에서 좋지 않은 부분을 봤을 때 무승부까지 좀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샬케 대 호펜하임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일단 승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샬케는 이번 시즌 승리가 없죠. 3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는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5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원정에서 2승 2무 3패로 홈보다는 원정에서 더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사실 뭐 호펜하임이 이번 시즌 경기력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의 샬케의 모습을 본다면 호펜하임의 단통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샬케가 지금 연패가 좀 너무 길다라는 점과 호펜하임이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좀 무승부까지 받쳐서 단통은 조금 위험한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일단 배당적인 확률이 승패 쪽으로 좀 나눠져서 그게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독식픽에서는 이 경기를 좀 샬케의 승무 쪽으로 아예 그냥 꺾어서 가보려고 하는 그렇게 배팅을 했고요. 저는 추천은 일단은 무패 쪽 이렇게 무패로 가면 그리고 호펜하임이 지금의 샬케를 봤을 때는 이번 시즌 좋지 않더라도 최소한 패배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무패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마인츠 대 프랑크푸르트의 경기고요. 마인츠 같은 경우에 2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도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6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맞대결 전적에서 마인츠가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홈에서는 잘 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그런 부분을 포함을 했고 그리고 마인츠가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프랑크푸르트가 공간이 있을 때 굉장히 좋은 팀인데 그러한 장점을 살려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 좀 단통으로 가기에는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게 무패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은 개인적으로 저는 좀 이 경기 좀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상성을 봤을 때 그래서 무승부가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기입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아틀레티코 대 빌바오의 경기고요.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6연승을 하고 있고 12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원정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마르셀리노 감독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이 경기는 뭐 사실 누가 봐도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이 맞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배당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있고 빌바오가 지난 경기 좀 이변을 좀 만들어낼 뻔 하기도 했었죠.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이런 마르셀리노 감독의 촘촘한 수비와 역습을 노리는 이런 공격들이 아틀레티코 상대로 아틀레티코가 수비 당할 때는 좀 역습 당할 때 좀 불안한 장면들이 있어서 이 경기 좀 안전하게 가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느낌이 좀 쎄해서 너무 좀 아틀레티코처럼 보이는 경기여서 추천은 당연히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저는 일단 이변이라면 빌바오가 승리하기에는 지금의 아틀레티코의 흐름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안전하게 아틀레티코의 승무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그라나다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고요.
네,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5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2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7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홈에서 좋은 그라나다 그리고 원정에서 좋지 않은 바르셀로나의 경기인데요. 저는 이 경기는 사실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라나다의 단통 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라나다가 홈에서는 좋고 바르셀로나가 원정에서 좋지는 않지만 그라나다가 보여주는 이런 수비에서의 이런 침투적인 부분 그리고 공간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더용 선수도 일단은 대용도 일단은 침투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덴벨레 선수가 어느 정도 지금 부상 없이 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라나다의 수비를 봤을 때는 무난하게 이길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라나다의 단통 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라이프치히 대 도르트문트의 경기고요. 네,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지금 8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홈에서 굉장히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홈보다는 그래도 원정에서 4승 1무 2패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시즌의 도르트문트입니다. 이 경기는 제가 최종픽에서는 단통 패만 가져갔었는데 무승부를 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릴 때는 경기력을 봤을 때는 승패 쪽이 경기력 봤을 때는 승패로 좀 나눠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승패 쪽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제가 경기력을 봤을 때는 지금 라이프치히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저는 분명히 이 도르트문트 역습에 좀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승패 투픽도 좋아 보이긴 하지만 도르트문트가 최소한 패배하지 않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라이프치히의 이번 시즌에 이런 공격력에서는 그런 득점력을 봤을 때는 조금은 지난 시즌만큼은 못하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홀란드가 있는 도르트문트라면 최소한 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 하에 안전하게 라이프치히의 무패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레반테 대 에이바르의 경기고요. 네, 일단은 배당적으로 승패로 좀 나눠지는 경기여서 제가 최종픽에서는 좀 무승부 쪽을 좀 바라보긴 했었는데 풀베드에서는 단통 패로만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반테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전적이 좋고요. 에이바르는 반대로 원정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좀 승패 쪽으로 좀 나눠지는 경기라면 저는 레반테보다는 지금 에이바르가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레반테 뭐 역습에서의 스피드가 굉장히 좋고 에이바르의 수비가 단단한 편은 아니지만 수비적으로 봤을 때 레반테가 미드진에서 수비가 난 부족하고 공간 많이 내주고 이런 부분들은 에이바르가 지금 특별한 부상자가 없이 브리안 힐이나 이누이나 뭐 이런 선수들, 엘리나 뭐 이런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에이바르가 좀 이변으로 승리를 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레반테의 단통 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 대 슈투트가르트의 경기고요.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원정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좀 무승부가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슈투트가르트는 지금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최종픽과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우크스부르크의 단통 패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두 팀의 맞대결에서 좀 무승부가 좀 적었다라는 점과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가 일단은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수비적으로 나오고 역습을 노리거나 아니면 크로스, 세트피스 이런 부분들을 노릴 텐데 지금의 아우크스부르크의 경기력이 좀 좋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해요. 슈투트가르트도 뭐 좋은 경기력을 최근에는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공격적인 모습에서 역습에서의 스피드나 템포 등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우크스부르크 수비 상대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우크스부르크의 단통 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 경기입니다. 카디스 대 알라베스의 경기고요. 카디스 같은 경우에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5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홈에서 1승 3무 4패로 홈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 라구아르디아 선수가 퇴장을 당해서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무승부까지 바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승부도 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11번과 13번 둘 중 한 경기는 좀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 픽에서는 카디스를 무승부를 보고 엘체를 단통 패로 봤지만,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엘체 쪽이 오히려 무승부가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들어서 일단은 이 11번 경기를 승패 방향으로 좀 생각을 했고요. 추천은 사실 카디스의 승무면 조금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카디스가 수비적으로 나올 텐데 알라베스의 장점인 역습을 살려내기에는 카디스가 공간을 많이 내줄 것 같은 모습은 아니어서 그렇게 된다면 알라베스가 이길 가능성은 저는 조금 적다라고 생각을 해서 카디스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고요. 승과 무 중에서 고르자면 무승부도 좀 느낌이 듭니다. 50% 5대 5인 것 같아요. 승 확률 50% 그리고 무승부 확률 50%의 경기로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일단은 이 풀베드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13번 경기를 조금 더 무승부에 가깝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카디스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알라베스 역시 좀 좋지 않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카디스가 그래도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좀 승리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카디스의 단통 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아르미니 대 헤르타 베를린의 경기고요. 아르미니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무승부가 없습니다.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 13경기째 무승부가 없을 정도로 남자의 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르타 베를린은 뭐 딱히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제가 초안 때는 승패 봤었다가 최종 픽에는 무패 봤었다가 풀베드에서는 아예 그냥 지워버렸는데, 그만큼 제가 봤었던 이런 모습에서는 좀 가장 좀 어렵다라는 좀 느낌이 드는 경기입니다. 헤르타 쪽으로 투표율도 많이 몰렸고 구매율 역시 많이 몰렸고, 그리고 배당도 일단은 낮은 정배당을 받았는데, 저는 헤르타를 좀 믿지 못하겠는 게, 일단 공격적인 모습에서는 스쿼드가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 하지만 수비적인 모습에서는 공간이 좀 너무 많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르미니가 좋은 경기력은 아니지만 이런 측면에서의 스피드는 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들고, 아르미니가 지금 무승부를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지 않고, 그리고 홈에서 무승부가 없다라는 점을 봤을 때 승에 좀 가능성도 있는 경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승무패가 다 보이는 경기처럼 느껴져서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엘체 대 헤타페의 경기고요. 엘체는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10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홈에서는 1승 5무 2패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무승부가 굉장히 많고요. 헤타페는 2연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 1승 3무 3패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는 배당에서의 확률이 없고, 일단 이 경기는 헤타페가 분명히 경기를 주도할 것 같긴 한데, 엘체가 좀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지금의 헤타페의 결정력으로 좀 득점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계속 해보다가 이 경기는 그냥 무승부가 조금 더 적합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해서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바이돌리드 대 발렌시아의 경기고요. 네, 발렌시아는 8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원정에서 1승 3무 4패로 원정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경기는 뭐 배당적인 확률은 둘 다 국내와 해외 둘 다 일단은 홈팀 사이드를 가리키고 있는데 저는 최종 픽과 동일하게 이 바라돌리드의 패배, 발렌시아의 승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추천드리진 않는데 제가 봤던 경기력적인 부분에선 바이돌리드의 수비가 좀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 실점이 많고 뒷공간을 좀 노출하는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발렌시아가 잘 노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최종 픽과 동일하게 바이돌리드의 단통 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픽은 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 세비야의 단통 패로
이 경기 좀 이변이 나온다면 독식픽인 만큼 아예 그냥 꺾어서 제 생각대로 세비야의 단통 패로 가봤고요. 2번은 프라이부르크의 패배. 이것도 일단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보다는 패일 것 같아서 프라이부르크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지금 연승이 좀 너무 길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좀 불안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런 맞대결 전적 봤을 때 무승부가 좀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에서 프라이부르크의 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우니온 베를린의 패배로 제 생각대로 가져갔고요. 4번은 말씀드렸다시피 아예 그냥 꺾어서 샬케의 승무로 가봤습니다. 5번은 마인츠의 단통 무승부, 6번은 아틀레티코의 승무, 7번은 그라나다의 단통 패배, 8번은 라이프치히의 단통 패, 9번은 네, 이 경기는 제가 레반테 사이드로 보고 있는 경기인데, 9번 같은 경우에는 에이바르 사이드로 보고 있는 경기인데, 일단은 레반테가 투표율도 정배를 받았고, 그리고 배당도 정배를 받았기 때문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레반테의 단통 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아우크스부르크의 단통패 동일하게 가져갔고, 11번은 카디스의 무승부, 12번은 이변이라면 좀 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르미니의 단통승, 13번은 엘체의 무패, 14번은 바이돌리드의